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최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매도 압력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조정이 만들어내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5,500만 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도 압력이 존재했던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GBTC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GBTC 9거래일차 순유출액은 4억 2,500만 달러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출 금액은 꽤 큰 규모의 금액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한의 이유로 향후 2개월 내에 20만 비트코인을 언락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 언락이라는 건요, 매도가 금지됐던 물량에서 매도가 가능한 물량으로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섣불리 이 저점 신호다라고 해서 매수가 잡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 오늘 아침 SEC 위원장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건 바로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해석은 불가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의 발언을 내보인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이더리움 ETF 승인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줄지 여러 전문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의견들 모두 모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도 어떻게 나와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은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자료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 오늘 날짜 속보죠. 최근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결정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과 같은 움직임이 데자뷰 같다라고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덧붙였는데요. 오늘 오전 나와준 SEC 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역시 다른 알트코인들과 같은 이 증권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와 같은 맥락으로 JP 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이 JP 모건은 이더리움은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되는데요. JP 모건 말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EC가 주장하는 이 알트코인들의 증권에 속한다라는 부분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증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있죠.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는 구도 변론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구도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일부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이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의 SEC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은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젠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 결과를 앞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최근 낙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면 5월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피할 수 없는 항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전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내 승인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주장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역시 SEC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회의적인 전망을 보시면요. 모두 SEC가 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이 판사가 오히려 이 SEC의 입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이 코인베이스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또한 모두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직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기각 관련 최종 판결은 2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즉 2월이나 늦어도 3월 사이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더리움 ETF 승인이 최종 기한이 이 5월이라는 걸 미뤄볼 때 그 전에 코인베이스 소송에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더군다나 앞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전문가의 의견 중 하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ETF와 다르지 않듯이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도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 소송으로 인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법원에서 이미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부적인 압력과 조정을 만들어내 줬을 때 현재의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32,000원 라인 단가의 지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이전의 상승 흐름에서 저항 라인이죠. 강력했던 저항 라인 이 3만원 라인을 마지막 지지선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받쳐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중단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량과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그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000원 선과 3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횡보를 만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3만원 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는 무조건 매수가 잡고 진입하셔야 되는 라인 단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 이탈하는 신호에서 단번에 다시 끌어올려줬었던 부분들 아래 꼬리 길게 남겨줬었죠. 이 부분은 바로 세력들이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 단번에 매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은 놓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 움직임
확인하고 이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점 신호에서 이탈하는 신호 나타나면 비중 축소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과에 대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이 블랙록을 꼽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 기사를 통해서 SEC가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승인을 결정 연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일경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기관에서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블랙록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바로 이더리움 ETF에 모두 올인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의 운용사가 이더리움 ETF에 올인하고 있다는 건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블랙록의 ETF 승인 전적을 보시면요. 577전 576승입니다. 단 한 건의 사례를 빼고는 모두 승인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물 ETF가 출시되어 있는 이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는 출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이렇게 기대감일 때 더 많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기대감일 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하위 종목인 하드포크로 탄생한 어떤 종목이죠?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나 상승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220%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혜를 받고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JP 모건이 이야기했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과 같은 증권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지금 현재도 이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만 상장되어 있는 그 거래소가 있죠. 바로 이 EDXM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서 JP 모건이 말한 대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증권이라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히려 규제의 명확성을 더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EDXM 마켓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 기대감은 더없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DXM 여기에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이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이 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에서 거래량 막대하게 나와줬었고요. 하락 흐름에서는 여기를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전히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만원 라인 단가에서 마지막 지지선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 거래량과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안전한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 기회가 오면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상승 흐름에서 또다시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안전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실시간 매매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시드 제가 확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